저랑 저랑 한호연 사장님은 부부거든요. 근데 서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일할 때. 저랑 연주 사장님은 평소에는 쌤 이렇게 부르고요. 단장님 뭐 이렇게 불렀던 사이예요. 근데 뉴스킨 일을 하면서는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게 진짜 어색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사장님도 혹시 현경 사장님하고 조혜경 사장님하고 서로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 어때요? 엄청 어색해요. 지금은 그죠? 좀 익숙해졌어요. 저 최근에 가장 어색한 분이 누구냐면 유성희 사장님이에요. 저희 서로 쌤 이렇게 부르고 회원님 이렇게 부르던 사이예요. 되게 꽤 오랜 시간을 알고 지냈고 그랬는데 갑자기 서로 사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어색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어색할 때마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 강의 마지막에 얘기를 할 건데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뉴스킨 사업 왜 알아봤지? 사장님들 뉴스킨 사업 왜 알아보셨어요, 처음에? 뉴스킨을 하기로 결정한 거 말고 내가 이걸 알아보자고 결정한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때 잠깐만. 왜 알아보려고 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저는 이거 나 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겠어. 알아보고 아님 말고. 그죠?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좀 제 눈에 들어왔던 차트가 있어요. 그게 많지만 사업적으로 느꼈던 건 한 3가지 정도 돼요. 그게 일단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맞아요. 한호연 사장은 월 1억 번다고 해서 알아봤고요. 저는 요거 처음 봤을 때 요걸 처음 보고 그 다음 차트 제가 보여드린 그 다음 차트를 봤을 때 제가 한호연 사장한테 이런 일이 있대라고 알렸어요. 처음 본 게 36살, 37살 저 때쯤이었을 거예요. 36살 때 제가 처음으로 갈바닉을 사서 썼나 뭐 그랬을 때고요. 그리고 37살 이럴 때 이 사업을 첫 강의를 들으러 왔을 때가 저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시작한 건 40살 때였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50살 요거는 뭐냐면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벨리 댄스를 하고 있었고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었고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최장 길어봤자 이쯤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65세는 뭐냐면 65세가 우리 엄마가 몇 살이지?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한 90, 그때까지 살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최소 10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현대의학의 기술을 보자면. 그랬을 때 이 노후 자금을 계산을 쭉 해주시는데 어떤 강의에서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물가 뭐 이런 거 다 해봐서 봤더니 저는 50세부터 일을 안 한다고 쳤을 때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랬을 때 50년간 저는 월 그러니까 막 최소로 뭐 200 정도 있으면 살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들었지만 난 그래도 한 500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내가 만족스럽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최소 500 정도는. 지금 물가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그러려면 50세까지 15년간 이 36살부터 시작해서 15년간 월 3,300만 원을 저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쓸 거 다 쓰고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재테크를 잘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더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 36살의 저의 상태는 그런 지식이 1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뭘 하든 공부를 해야 됐었고 뭔가 시간 투자를 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3,300만 원씩 저축을 하던가 아니면 50세부터 월 500만 원이 나오는 월세 소득이 있던가 그래야 제가 원하는 삶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였는데 사업 강의를 들었더니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좀 뭔진 모르겠지만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차트는 이거였어요. 사장님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하진 않을게요. 다 아실 테니까. 근데 이걸 듣고 나서 제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불킥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나 진짜 너무 모르고 살았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네. 부자를 너무 나쁘게만 생각했던 것 같은 그 느낌과, 그래서 1도 알아보지 않으려고 했던 거. 책 한 번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거. 막 이런 나의 그 삶을 4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던,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열심히만 살았던 그 삶을 좀 후회했던 기억이 나요. 그 후회를 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 후회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앞으로 다루고 싶다라면 뭔가 변화를 해내야 되는데, 그때 그 변화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사장님들은 어떻게 그 변화를 해내고자 결단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돈. 그렇죠. 변화가 되려면 돈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돈을 벌자고 결심을 하기에 필요한 거. 우리 마인드에서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일단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이거잖아요. E나 S 분면에 있던 나를 B로 옮겨놓고자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뉴스킨으로 가겠다면. B로 가려면 변화라는 게 필요하다고 방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에 영어로 좀 쓴 이유는 우리 한국말로 변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왜 우리 삶을 변혁시킨다 뭐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뭔가 혁명적으로 바꾸는, 혁신하는 막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조금 변화로는 이 분면을 옮겨갈 수 없었어요. 이거 사장님도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이동을 해야 돼요. 뭔가 혁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뭐가 나한테 생기냐? 뭐가 나한테 생겨요? 우리가 하던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막 완전히 막 몰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어떤 매력을 받기 때문인데, 그 매력을 한마디로 좀 정의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권리소득과 레버리지. 그리고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동반 성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결국 실현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알아보려고 했던 거죠. 자, 제가 또 하나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생각해봤던 차트가 이 명언이에요. 용기를 내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뉴스킨 강의를 들으러 왔던 첫 번째 강의에서 이 명언을 봤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효리도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효리도.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와닿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사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죠. 근데 저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부분이 가장 많이 와닿았어요. 아까 최소라 사장님이 자막에 그 채팅에 남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결단을 한 거, 변화하기로 결단을 하는 그 중간 과정에는 꼭 필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한 사람이었고요. 이게 좀 덜 필요한, 그러니까 뭔가 용기를 내고자 하는데 시간이 좀 덜 필요하거나 뭐 그런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매 순간 이게 필요하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건 이거였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이 이치에 따르는 거. 비사분면으로 옮겨가는데 그 옮겨가는 결과만 생각하고 막연하게 뛰어드는 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한테 삶을 변혁시킬 수 있는 보상이 주어지는 일이에요. 사장님도 저희 벨로시트 보상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얼마 투자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들은? 얼마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일이에요. 경제적으로든 내 뭐 어떤 성장에 있어서든 내 가족의 건강에 있어서든 뭐 어떤 거에서든 간에요. 되게 큰 보상이 주어지는 일인데 그러려면 얼마 투자해야 될까요? 자영업 투자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조그만 가게 하나를 하려고 하면 시간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게 저희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가는데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필요해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으로서 성공하는 데에 필요한 투자금은 돈이 아니라 돈보다는 시간이 훨씬 많이 필요하고요. 시간은 결국 돈이잖아요. 그리고 그 태도를 정말 많이 투자해야 돼요. 태도를 바꾸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 해보려고요. 용기와 공짜 없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알아보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두 가지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공부하기, 브랜드 체인지. 이 두 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품을 애용하는 것 또한 배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하늘색 글씨는 제가 좋아하는 그 신현준 박사님의 글을 가지고 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뉴스킨 사업과 접목해 본 부분을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하고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사장님들 모두가 다 자기 자신한테 이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난 안 돼라며 추가적인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래요. 이사분면과 비사분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떤 방법을 들었어요. 그게 있음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정형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한대요? 알아보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가적인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80% 20%가 갈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는 적어도 20%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맞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사업을 알아볼 때는 그렇게 20%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20% 안에 들어와서 또 8대2로 갈리는 거 아시죠? 사업 결정 후에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는 이 시간 씀과 태도에 있어서 사장님들이 20% 안에 들어와 계신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저한테 계속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국 성장형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고요. 강의 들으면서 약간 성장형 사고방식을 배워요. 그런데 그거 유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끝도 없이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허윤경 사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허윤경 사장님하고 얘기하다 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허윤경 사장님 처음에 저희가 사업을 권할 때 뭔가 되게 관심 있어 보이진 않았는데 네, 그래요. 한번 들어볼게요. 좀 이러는 타입이었어요. 랠리 초대하면 초대하는 대로 와서 듣고 체험하자 그러면 얘기하는 대로 또 체험하고 근데 막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편안하게 와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대요. 결혼 초기가. 굉장히 힘들게 가난한 상태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본인이 둘 다. 근데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지금 어떤 수준을 좀 올라서는 이런 좀 경제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여러 가지 성장이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경제 공부도 많이 했고 부동산 공부도 많이 했고 막 여러 가지를 하면서 뭘 알았냐면 어떠한 정보든 지금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건 무조건 들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들어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아니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저 오늘 이거 강의에 좀 써먹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써먹는 중이에요. 되게 이렇게 들으면 되잖아요. 사업을 알아볼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을 결정했죠. 그러고 나면 우리 뭐 해야 되냐? 부정을 겪습니다. 수도 없는 거절을 겪어요. 사회가 정해놓은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또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시선을 견뎌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박사님이 한 얘기예요. 뉴스킨 사업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내가 성공하고자 뭔가 사회자가 정해놓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길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시선을 견뎌내지 못한대요.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는 20%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도 그 시선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80%라는 거죠. 내가 내 인생 사는 것이란 생각이 진짜 명확해야 된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하느라 공부할 그 시간에 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니, 내가 내일 대몬을 가려고 이 대몬 연습도 해야 되고 막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에 막 내일 그 사람이 막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온갖 고민하다 시간 다 간 적 없으세요, 사장님들은? 저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러면서 막 다급하게 가는 길에 강의를 막 들어요.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배웠잖아요. 그리고 실행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 박사님 얘기하셔요. 변화를 원한대요. 그 사람이.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변화가 가능할까요? 원하는 대로 되고 싶으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거. 본능적으로 우리 하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자고 싶고 먹고 싶고 TV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컨트롤도 용기가 필요하대요. 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었어요, 처음에. 거기에 왜 용기가 필요하냐? 그랬는데 언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한테는 용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대요. 이거 오은영 박사님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무언가를 스스로 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엄마는. 그러면 그거를 기다려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용기라고 하던데요. 엄마들은 공감하세요, 혹시? 그래서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재활 이런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해부학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해요. 혹시 아이들 걸음마 발 위에 올려놓고 걸음마 시켜주신 분 계세요? 그걸 당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해부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체형 교정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절대 그거를 시켜주면 안 된다고 배우거든요. 아이가 맨발로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혼자 일어설 때 그 균형 잡을 때 그 사람 체형이 결정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넘어지는 거를 보고 참는 용기가 필요해요. 엄마한테는. 이렇게 이해하니까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뭐 스폰서링 하는 거 다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 파트너가 스스로 하게끔 좀 참고 기다려주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내가 하면 이거 매출 날 것 같은데 파트너가 하는 대로 좀 기다려줘야 되고 막 이럴 때도 용기가 필요하던데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하는 데는 이 용기가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 컨트롤 할 때도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왜? 변화하고 싶으면요. 그래서 의지보다 중요한 게 환경 설정이래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내 미래를 결정하는데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 우리 어디 있어야 돼요?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사업에서는? 네, 시스템. 내가 시스템이라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해 놓았는가?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내 파트너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거기 가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죠. 우선순위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유튜브를 보는 게 더 우선순위인지 내가 시스템에서 공부하는 게 더 우선순위인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나의 하루를 적고 있는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도 얘기해 주셨는데요. 올바른 목표,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이 동료예요. 동료. 진정한 동료.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이뤄내자고 하는 관계가 진짜 좋은 관계래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자 일반 직장이나 뭔가 학교나 이런 데서는 정말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이런 관계를 이루어야지만 받게 되는 보상이 없어요, 거기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무조건 해야 돼. 그런데 제가 뉴스키를 좀 생각해 보면 저희는 보상의 욕을 좀 만들어 놨죠. 디자인 해놨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블레이크 로니 회장님이. 서로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놨어요. 좋은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게.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박사님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가장 필요하대요. 내가 변화하고자 한다면 초기에 필요한 용기는 이거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수능 공부, 뭐 예를 들어 토익 공부, 뭐 내가 취직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변화하고자 더 좋은 성과를 내고자 결단을 했다고 쳐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야, 우리 좋은 카페 가서 놀자. 오늘은 좀 이렇게 하자. 막 여러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친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필요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사업에서도 이런 거 되게 필요한 순간 많지 않아요? 미팅 가야 돼? 시스템 참석해야 돼? 뭐 나 고객 만나러 가야 돼? 고객 만나러 갈 때 자신 없으면 되게 만나러 가기 싫지 않아요? 응.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티알라인티를 하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야,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 먹어도 돼. 야, 먹어, 먹어. 먹어. 이럴 때. 이럴 때요. 의외로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대부분 제가 이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냐면 아, 그럴 때 거절하면 미안해서요. 아, 그럴 때 꼭 이렇게 하면 유난 떤다고 뭐라 할까 봐서요. 이거 다 뭐예요? 나를 좀 너무 유별난 사람으로 볼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내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했고요. 결국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저 비사분면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면 적어도 거기 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시간과 태도를 대가집을 해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배움과 애용을 통해서 하는데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질문할 수 있는 용기, 부탁할 수 있는 용기. 사장님도 부탁 잘 하세요? 우리 부탁하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거 용기 필요했어요, 저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거는 아까 본능적인 것들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말씀드렸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선 이거 너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학습을 하는 거죠. 배움이라는 건. 배우고 익히는 거가 합쳐져서 배운 이 학습이에요. 그러면 배웠고 익히는 걸 뭘 통해서 해요? 실행을 통해서 익히죠. 책을 보기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내 몸에 배지 않잖아요. 습이 되려면 습관, 이 뭔가를 몸에 익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용기가 있대요. 용기가 없는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진짜 용기 기가 따갑도록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와닿아서 사장님들한테 사장님도 그러시지 않냐. 사장님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내가 뭔가 행동이 제대로 안 되고 했을 때 뭐가 부족했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는데 익히는 과정까지가 잘 안 돼. 그렇다면 분명히 이 용기 내미 필요할 거예요. 뭐가 두려운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나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뭐가 두려운지 들여다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용기가 생겨요. 인정하면 되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나는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 용기가 안 나는 이유가 뭔가 저 사장님처럼 막 뭔가 열정이 넘치고 원래 이런 성격이었으면 내가 좀 나았을 텐데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좀 자신감이 떨어져. 뭔가 더 치열해야만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성공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다면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어요. 치열함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고 했거든요. 인생은 복리의 누적이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서 10년이 되면 완전 다른 삶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열정이 없는 것 같다거나 치열하지 못한 것 같다거나 이런 걱정할 시간에 꾸준하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잖아요. 저희가 나이키, 저스트 두잉 얘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뉴스킨 사업을 10년 꾸준히 하면 백만장자가 될 확률 몇 프로일까요? 이건 리더 사장님들이 얘기하는 부분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하루하루의 노력이 모여서 10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이 돼요. 뉴스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10년 동안 내가 그 일을 꾸준히 하면 거기서는 완전 베테랑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바뀐 삶을 살게 된대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뉴스킨 사업을 10년 꾸준히 했을 때 백만장자가 된 확률은 백만장자라 하면 뉴스킨에서 백만장자라 하면 월 소득 평균 3천만 원 이상이 들어오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해요. 따박따박 11일 날 3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쓰다가 아직 다 못 썼는데 그 다음 달 11일에 또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 그런 삶이에요. 이게 한 방에 되는 거 없어요. 공짜 없다고 했잖아요. 한 방에 뭘 하려고 하는 거 진짜 우리 사업이랑 안 맞아요. 근데 이 확률이 몇 %다? 90%래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 10%는요? 안 된 게 아니고 10년 후에 되었대요. 전 여기서 더 비전을 봤어요. 전제는요. 꾸준했고요. 제대로 했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예요. 이 전제를 이렇게 이루려면 되게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성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 사업은. 심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들. 사소한 실패들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겠죠? 그거를 해야 돼요. 이 박사님은 완전 팩트 폭격을 했는데 용기가 없으니까 실패가 두렵고요. 실패가 두려우니까 도전을 못하고요. 도전을 못하니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변화하고 싶다면서요. 변화하고 싶다면서 이걸 안 하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또 도전할 수 있다면 실패 자체가 없어요. 경험치는 무조건 쌓이고 무조건 얻는 것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에서 무조건 성공, 성취, 성장에 가까워진다면 뭐라도 해야겠죠. 뭐라도. 실패했을 때는 자기 반성을 하래요. 좌절하면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잠시만요. 실패했을 때는 자기 반성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목표치가 100이었는데 10%밖에 못한 거예요. 90%를 못했어. 그러면 자기 반성을 90을 하고 남은 10, 내가 해낸 10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좌절을 해버리면 10도 안 남는 거예요. 그냥 0이에요.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는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룬 거가 얼마, 실패한 거가 얼마, 그걸 가지고 재도전을 하라는 거죠. 좌절만 하면 0이 남는다. 그래서 제대로 하고 자기 반성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수치 목표를 잘 해내야 되거든요. 우리 사업에 이제 접목을 시켜보자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러면 2천, 3천, 4천, 5천 GV 이거의 의미를 알고 사장님들이 도전하셔야 돼요. 2천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사업에서 2000GV의 목표, 이 의미가 뭘까요? 네, 대리점 유지라는 최소 조건, 사업자로서의 최소 조건이 2000GB. 그럼 3000GB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채팅 남겨주세요. 맞아요. 리딩 보너스인데 이게 조금 더 크게 말하자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비사분면으로 옮겨가서 최대의 보상을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빠르게 가려면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3000GV예요. 내가 파트너가 없다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파트너가 있다면 파트너들과 함께 뛰었을 때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3000GV입니다. 그럼 4000GV는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4000GB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고 제가 생각하는 이 조건이라기보다 이건 뉴스킨 코리아 전체 사업자의 평균 한 달 GV예요. 이게 4000이에요. 평균. 자, 그럼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평균은 해야겠다, 내가. 그럼 목표를 뭘로 설정하셔야 돼요? 4000GB. 이걸로 인해서 한 대리점당 리드 보너스가 5%인데 그 5%가 평균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리점이 50개면 1000만 원이고 500개면 1억이에요 라고 풀 때에 그 20만 원은 4000GV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아신다면 내가 평균치는 좀 해야겠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결국 팀워크에 기여하는 범위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요. 그죠? 5000GB는요? 5000GB 의미는 뭘까요? 네. 우리가 매출이 다가 이게 매출만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룹을 만들어서 아까 비사분면으로 시스템이 돈을 버는 자산 수입을 갖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내 삶의 변혁을 이뤄보자고 하는 그게 뭐든 간에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룹의 리더가 돼야 되고 나의 리더를 또 배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리더를 배출하면 그 사람의 소비자를 같이 도와서 만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성장하다가 그 사람이 결국 독립이 되면 나한테 GV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00GB 최소 대리점 유지 조건 최소 2000GB를 가지고 독립을 했어요. 그럼 나한테는 내가 원래 4000을 하고 있었다면 2000이 남죠? 5000을 하고 있었다면 3000이 남겠죠? 한 명이라고 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GV예요. 리크루팅에 집중할 수 있는 GV. 한 명 독립했다고 내 GV가 또 힘들어가지고 막 GV를 또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사업에 그룹 리더로서의 집중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많이 분산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를 5000GV에 맞추고 끝점을 5000GV에 맞추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2000GV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기 목표 그 다음에 3000GV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단기 목표 4000GB, 5000GB 이런 식으로 단기 목표를 통해서 하나하나 올라가시는 목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5000 만찬 방이에요. 5000 만찬 방에 내가 어떻게든 저기를 가보자. 이런 목표를 짜보시면 진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또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아이고, 그죠? 하지만 다시 여기서 아이고 저도 그랬거든요. 아 진짜 힘들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생각 먼저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이제는 저는 이제 뭐가 되냐면 어차피 갈 길인데 그래 그럼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도움을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팀워크로 해 나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1대 6 라인 1대의 6 라인이 시스템에서 함께 하는가 이거를 늘 인지해 두고 가자는 거예요. EBP든 EDA든 팀엘리트든 BBP든
무조건 일단 최소 1대 6 라인, 1대 6명의 라인에서 시스템에 함께하는 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EBP는 1대 4명만 있어도 되기는 하지만 4명, 4명 이 목표로 하지 말고 끝점을 어디로 두라? 6 라인으로 두자. 자, 1대 6명의 이 다 시스템에 참석한다면 시스템에 아직 참석하고 있지 않은 조그만 대리점이 1대에 더 있지 않을까요? 맞죠? 어떤 사람은 아직 시스템에 안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시스템도 이게 타이밍이 다 다르고 그렇잖아요. 속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 10% 라인, 15% 라인까지도 1대 6명이 시스템에 다 참석하는 어떤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BBP 라인까지 구축해 놓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왜냐면 우리 일이 한 번에 6명 쫙 이건 아니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하시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치적인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대하는 태도는 팀워크에 있다라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줌 미팅으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자, 줌 미팅에 참석 꼭 해야 돼요. 화면을 켜고 참석해야 돼요. 이런 말보다는 우리가 상황이라는 게 있죠. 투잡이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최대한 내가 거기 참석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100%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요. 참석을 못하면 기분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상황이 오늘 막 어떻게 하다가 투잡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거기 참석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야근을 하게 됐어. 그래서 참석 못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체만을 가지고가 아니라 이 참석을 못했을 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사장님들은? 아, 거기에 참석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다음에는 꼭 어떻게 해서든 참석해야지 이런 생각인지 아, 나는 투잡이니까 참석 못할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이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를 좀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화면을 끄고 참석할 때. 저도 화면을 끄고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아, 뭐 어쩌다 보면 끄고 참석할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인지 진짜 다음에는 이 시간에 방해받지 않게 내가 진짜 더 빨리 잘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지. 그게 리더인지 아닌지의 차이인 것 같아요. 강의를 한다면 어떤 복장으로 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들? 왜 그런 날 있잖아요. 나 강의하는 날이야. 그럼 갑자기 막 쫙 빼입잖아요, 우리. 그게 시스템을 대하는 태도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들을 때는 어떤 복장이어야지 팀워크에 도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요. 이렇게 화면에 몇 명 안 보이긴 하지만 리액션을 잘해주는 사람이 보이면요. 그날 강의가 되게 잘 되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막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고, 번철원 사장님처럼 막 이렇게 해주시고 막. 제가 그걸 어느 순간 강의하다 발견을 했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아, 나도 들을 때 저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막 그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이렇게 해줘야겠다. 내가 그거에 별거 아닌 아까 말한 그 사소한 거 있잖아요. 사소한 일인데 분명히 동반 성장하는 일에 포함이 된다니까요. 그거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오늘.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 호칭.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왜 서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냐. 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시크릿은 완료형으로 하라고 배웠죠, 저희. 아, 나 저 집에서 살고 싶다가 아니고 나는 저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뭐 나는 백만장자 되고 싶다가 아니고 나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긍정학원으로 이렇게 완료형으로 하라고 배웠잖아요. 저는 우리가 부르는 이 호칭이 완료형인 것 같아요. 왼쪽 구면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데 아직 거기 끝점에 못 갔죠. 근데 그 끝점에 빨리 가라고 시크릿을 서로 걸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색하다고 유성희 회원님 아, 어색하니까 아직 못 부르겠어. 회원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성희 사장님이 빨리 리더가 되고 사장님이 됐으면 돼야지. 그럼 내가 불러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사장님 소리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들었어요. 어디선가 강의에서 이 말을 제가 듣고 실천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색함이고 뭐고요. 그냥 그 맘 하나로 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사부면의 사장님이 되시라는 의미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리더의 마인드와 태도를 빨리 갖출 수 있게 시크릿 하자는 의미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희가 모여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언니 회원님 쌤 이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팀워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 정확하게 짚고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친한 사이에 사적인 모임에서 그러는 거 말고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할 때는 우리 사장님이라고 정말 열심히 불러주자고요. 왜? 그 사람을 위한 일이니까. 너무 어색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처음 오신 사장님한테도 이걸 우리 알려줘요. 알려주고 우리 그래서 이렇게 불러줘요.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꾸준히 제대로. 얘기했죠 아까? 치열함보다 꾸준히가 중요하고 그리고 제대로 해라. 그러면 복리의 누적이 일어나는데 진짜 우리 이왕 선택한 거예요. 이왕 20% 안에 들어온 거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 꿈에 가까이 가보자는 거죠. 이 완벽한 공부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 신영주 박사님이. 그 책에 써 있는 글인데요. 전력 투구해야 하는 순간. 저희는 지금 2021년 마지막 그리고 2022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BR 2000이 작년이 올해가 끝인 줄 알았는데 내년에 한 번 더 있대요. 사실 2021년 좀 BR 2000이 와닿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 익숙해지는 데 시간 걸렸어요. 지금까지 연습 게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전력 투구하는 순간으로 한번 가보자는 건데 그럴 때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단호한 용기이다. 나를 정확하게 인지하려고 하는 용기요. 그거를 꼭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는 일 이거죠. 대화를 통해서요. 서로의 가치관을 나눠요.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가치들 중에서 대화를 통해서 이걸 나눠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나누다 보면 그가 원하는 가치 중에서요. 만약에 건강하고 싶은 욕구,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라이프 스타일을 더 개선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그 사람한테 있다면 뉴스킨 사업도 하나의 대안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주자. 그리고 도와주자. 그리고 삶의 질을 같이 높여보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있어. 항상. 그죠? 그 먼저 시작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알려주는 일을 하는데 내가 그걸 제대로 배우지 않고 알려주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배우지 않고 무조건 행동부터 빠른 사람. 부러우신가요? 근데 사실 생각하지 말고 행동해. 이런 말 우리 진짜 많이 듣는데 그게 진짜 행동파는 아니에요. 그 행동을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배우는 사람이 행동파예요. 맞지 않아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무조건 행동만 하는 건 정말 정말 아픔을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 행동이 빨리빨리 안 나와. 이 고민할 때 빨리 배우시라는 거예요. 빨리 배워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동파예요. 그죠? 그러면 진짜 적극적으로 내가 양자하고 싶으면 양자 강의를 진짜 수도 없이 들으시고요. 진짜 내가 메타 잘 전달하고 싶으면 메타 강의는 막 닥치는 대로 듣고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보고 이런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막 열정을 내보이는 그런 치열함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조용한데요. 치열하게 사업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맞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비사부면의 사장님이 되면요.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사장님들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 맞나요? 그 Y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거 하나가 정말 나한테 가치 있는 게 맞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런 보상을 90% 가까이 10년 10년 집중하면 90% 된대요. 그런 보상이 주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비사부면의 사장님으로서의 태도를 진짜 좀 디테일하게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 지금 하는 행동이 리더로서 맞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디테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 사업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잊을 때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팀 아우라의 조직 문화를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게 서로 강점을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화롭게 만들어 가면서 진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사장님이잖아요.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그냥 사장님, 사장님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 사장님 아니고 진짜 사장님이니까 그거에 대한 태도를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조직 문화를 우리가 멋지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 조직은 너무 내가 있고 싶은 안전한 곳이야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짜 저도 처음에 사장님, 사장님 했을 때 되게 좀 어색했다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또 근데 그 얘기가 되게 너무 또 듣고 싶은 거예요. 막 시스템 안에 있다 보니까. 근데 또 평소에 그냥 막 서로서로 사장님, 사장님 막 이렇게 해주고, 막 서로 또 막 현경 사장님이랑 어색한 막 또 그런 사장님을 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했다가, 또 오늘 또 정혜 사장님께서 진짜 그 진정한 사장님의 의미를 알려주신 게 또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이렇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더 마인드의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호칭을